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식입니다. 올해도 벌써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올 한 해 동안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줬던 여러 가지 식물들을, 그리고 또 인테리어 소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식물 선정 기준은 올 한 해 동안 키우면서 저한테 꾸준히 어떤 큰 행복을 줬던 질리지 않는 식물들 위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타이 컨스틸레이션인데요. 밤하늘에 뿌려진 별자리처럼 이 어두운 잎에 뿌려진 밝은 크림 색깔 점박이가 아주 매력적인 아이인데요. 아마 무늬 몬스테라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같은 아이고요. 타이 컨스틸레이션은 제가 러바 플랜츠라는 제 식치님께 직접 가서 분양을 받아온 아이입니다. 처음부터 수영이 굉장히 예뻐서 제가 마음에 들었었던 식물인데, 덩치가 그때도 꽤 커서 이 몬스테라를 배치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식물들 다 빼고 이 몬스테라가 워낙 존재감이 큰 포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너무 기가 죽지 않는 선에서 여러 식물들과 조화롭게 배치를 하려고 나름 제 고심을 했던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는 굉장히 패턴이 강한 이런 안스리움 같은 아이들을 같이 둬서 너무 몬스테라 혼자 톡 튀지 않게 주변이 다 정글 느낌이 나도록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식물을 배치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아이는 알로카시아 쿠프레아입니다. 제가 뒷면부터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뒷면이 굉장히 예쁜 자주색이에요. 그리고 앞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화석 삼엽충처럼 생겼죠. 이 쿠프레아는 구리라는 뜻이라고 해요. 구리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금속 같은 텍스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가끔 밤에 얘를 딱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다 얼굴같이 생겨서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어요. 굉장히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예쁘다라고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되게 낯선 식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볼수록 얘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 식물입니다. 이 쿠프레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아끼고 좋아했던 식물들을 살펴보면 한눈에 봤을 때 와 예쁘다라고 선뜻 할 수 없는 약간 좀 기괴한 매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어떤 취향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약간 기괴하고 좀 낯선 기분을 느낄 때 저는 되게 재밌다고 느끼는데, 이 쿠프레아도 저에게 그런 낯선 기분을 들게 하는 좀 이질적인 생김새로 정말 질리지 않게 계속해서 신기하고 재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재밌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 네뷸라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네뷸라는 성운이라는 뜻이에요. 우주에 있는 구름, 별 집합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가 보시면 굉장히 올록볼록해 보이죠. 실제로도 올록볼록한데 인맥이 가진 음영 때문에 더 올록볼록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인맥도 문양이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마치 고대의 벽화 같은데 쓰여져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신비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식물이고, 또 숨은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줄기에 있는 검정색 땡땡이인데요. 얘가 마치 검은 깨를 뿌려놓은 것처럼 이런 약간 귀여운 모습이 있습니다. 네뷸라도 뒷면이 굉장히 독특한 구릿빛이에요.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밌게 생긴 식물들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은 또 하나의 식물이 이 필로덴드론 파라이소 베르디입니다. 파라이소 베르디는 제가 볼 때마다 뭘 닮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개코 원숭이 아시죠? 그 코 길어가지고 약간 징그럽게 생긴 그 개코 원숭이, 이게 어디가 정확히 닮았다고 정확히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개코 원숭이를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웃기고 재밌고 너무 그게 사랑스럽다고 생각한 파라이소 베르디입니다. 파라이소 베르디는 초록 낙원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그 초록 낙원에 사는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무늬가 있는 이 부분이 약간 빛에 투과해서 보시면 굉장히 싱그러운 약간 반투명한 그런 잎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필로덴드론 중에서 잎이 굉장히 얇고 부드러워서 정말 싱그러운 느낌이 가득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로덴드론을 좋아하는 이유가 번식이 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이 싱그러움을 또 여러 친구들에게 나눌 수도 있고 저희 엄마도 이걸 가져가서 키우시는데 처음에는 시큰둥 하시다가 처음에는 엄마가 이 무늬 있는 게 징그럽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볼수록 너무 예쁘다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던 정말 제가 강추드리는 필로덴드론 중에 하나입니다. 개코 원숭이.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필로덴드론 베르코섬인데요. 베르코섬은 정말 매력이 넘쳐납니다. 일단 이 베르코섬이라는 뜻 자체는 올록볼록한 혹, 사마귀 이런 뜻인데 이 잎에서 보시면 정말 굉장히 올록볼록하고 그런 텍스처가 강하게 느껴지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올록볼록한 정도보다도 더 올록볼록해 보이는 이유가 이 잎맥이 주는 음영 때문인데요. 특히 얘는 약간 번개 치듯이 발광하는 그런 잎맥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여러 필로덴드론 사이에서 눈에 확 띄는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져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반짝이는 이 텍스처가 정말 원단 중에서 고급 원단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벨벳도 되게 여러 가지 벨벳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털이 아주 부드럽고 세밀한 짧은 털을 가진 그런 부드러운 벨벳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베르코섬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줄기에 난 털 때문인데요. 이 줄기 털이 제가 고양이를 사실 정말 좋아하는데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고양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슬픈 운명인데 이 털을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아이는 아스파라거스 미리오클라두스인데요. 미리오클라두스는 중간 크기의 가지라는 뜻이라고 해요. 보시면 가지가 굉장히 작고 섬세해서 이게 하늘하늘 바람에 움직이는 게 정말 예쁘고 새잎이 날 때 색깔이 굉장히 연한 연두색에서 점점점 진해지는 연두색으로 바뀌어서 이 한 화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연두빛을 다 느낄 수 있는 화분 안에 아주 큰 숲을 담은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깊은 쉐이드를 가지고 있는 제가 아끼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해가 딱 스치는 그 시간에 이 식물을 보면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고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창가에 두고 창문을 열어두고 이렇게 지금은 겨울이라서 창문을 자주 열지는 않지만 서큘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도 정말 예쁘고 다른 식물들을 살짝 건드리는 느낌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스파라거스 미리오클라두스입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식물은 바로 이 안스리움 크리스탈리넘이에요. 이 아이는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원종인데 제가 제일 처음 데리고 왔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안스리움을 온실이 없어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예쁘고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서 그냥 데리고 와서 무작정 키우기 시작했어요. 실습이지만 가습기 바로 옆이라서 아주 실습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굉장히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온실이 아니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원종이라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서 자라는 속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디긴 합니다. 그래도 역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크리스탈리넘은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볼수록 예쁘고 질리지 않고 커갈수록 매력이 넘쳐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하게 길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낯선 기분이 있었어요. 밤에 가끔 보면 무서울 때도 있거든요. 이 시커먼 잎에 하얀색 잎맥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생겼습니다. 정말 강렬하게 생겼는데 약간 무섭게 생긴 이런 식물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깨달은 한 해였어요. 정말 이 아이는 제가 촉 분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대품으로 키워보고 싶은 크리스탈리넘 원종입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아이는 바로 이 풍란인데요. 돌에서 이렇게 풍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풍란이 화원에서는 이제 2,000원대면 구할 수 있는 굉장히 흔한 난초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산에서 채취하셔서 엄마가 키우시던 아이를 제가 한 촉을 얻어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석부작을 해본 아이라서 굉장히 걱정을 처음에는 많이 했었어요. 얘가 잘 자랄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적응을 해서 뿌리를 많이 내주고 있고 또 꽃도 한번 펴줬었거든요. 꽃이 굉장히 작은데 향이 정말 세서 거의 코 안에다가 꽃을 집어넣고 향을 맡았던 기억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약간의 수태를 올려두고 낚싯줄로 감아서 고정을 한 다음에 매일매일 분무를 해줬었어요. 이 뿌리가 조금 날 때까지 분무를 매일 해줬고 지금은 거의 3일에 한 번씩 물에 풍덩 담가서 한 1시간 정도 담궈둡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아이는 바로 아디안텀 라디아넘 프레그런스입니다. 제가 아디안텀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디안텀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 데려온 아이가 바로 이 아디안텀 라디아넘 프레그런스입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는 굉장히 짧고 오종종하고 보송한 그런 상태였어요. 되게 조밀조밀하고 근데 이제 조금 자라가지고 이런 흐르는 폭포처럼 우아하게 흐르는 수영이 되었어요. 이 아디안텀 같은 경우는 미디오클라두스랑 마찬가지로 이 빛이 들어올 때 정말 그 매력이 배가 되는 아이이거든요. 그래서 창가에서 키우고 있고 빛이 오랫동안 강한 빛이 떨어지면은 잎이 탈 수도 있겠지만 빛이 지나가는 자리에 두면 얘가 더 굉장히 잘 자라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게 상시 저면으로 물을 주고 있고 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제가 볼 때마다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었던 사진빨도 잘 받고 빛을 받을 때 더 매력이 이게 폭발하는 그런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도 여러 번 소개를 해서 샤론실러트입니다. 샤론실러트는 마큘라타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샤론실러트만의 이 검은 잎과 이 와인빛깔 뒷면이 정말 제가 볼 때마다 올 한 해 동안 계속 감탄을 했던 그런 식물이라서 꼭 샤론실러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던 식물입니다. 그 연말에는 이 샤론실러트에게 푹 빠져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이 가운데 빨간 점도 너무 매력적이고 방금 또 엄마가 전화 오셔가지고 식물이 엄청 잘 자라고 있다고 자랑을 하셔가지고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청 엄마가 잘 키우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라디아넘까지 했고 샤론실러트 얘기하고 있었는데 샤론실러트가 그래서 네,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2025년에는 번식을 정말 많이 시켜서 좀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그런 베고니아입니다. 선물 추천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올 한 해 정말 없어서는 안 됐을 유용했던 인테리어 소품들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먼저 바로 제 요거트 보울입니다. 이 그릇이 제가 아침마다 여기다가 요거트를 먹는데 그릇이 예뻐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먹을 때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아침을 더 잘 챙겨 먹게 되는 그런 고마운 그릇인데요. 아라비아라는 그릇에 파라티시 컬렉션이에요. 낙원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제가 이런 단어 뜻을 찾아보는 것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 그릇이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이게 16cm더라고요. 이 사이즈가 제가 딱 요거트 먹기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매일매일 쓰면서 유용하게 고마운 마음으로 잘 쓰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제가 정말 꿀템이라고 잘 샀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케아 레르베리 선반이에요. 이케아 레르베리 선반이 이제 많은 분들이 식물 선반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철망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으로 통풍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알로카시아 뿌리들이 아래쪽이 굉장히 잘 썩거든요. 무르고 과습이 잘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화분 받침을 따로 안 하고 이렇게 슬립분을 쓰고 아래쪽으로 통풍이 잘 되는 이런 선반을 찾고
있는데 이 이케아 레드베리가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물론 물이 닿으면 녹이 슬기는 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막 애지중지 쓰는 것보다 식물 선반으로 후뚜루마뚜루 쓸 수 있고 또 저는 이제 침실에 큰 거 2개, 작은 거 하나를 짜르륵 세워놨는데 그 층층마다 높이도 다르고 깊이도 살짝씩 달라서 약간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볼 수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식물을 테트리스 하기 좋은 그런 선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물을 가득 채워서 놓고 누워서 바라보면 굉장히 설레고 뿌듯해요. 왜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그 책들을 딱 바라보면 마치 내가 읽지도 않았는데 다 읽은 것 같이 뿌듯하고 설레고 그런 기분 있잖아요. 책 골라야 할 때 그런 그 기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식물들이 짜르르르 있는 그 광경이 되게 흐뭇한, 누워서 이렇게 침실에서 식물을 감상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는 소품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제 꿀템, 2024년 꿀템으로는 바로 안스리움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준 이 위닉스 가습기입니다. 저는 위닉스 올바른 가습기 스테인리스 4.0L 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가습기를 고른 어떤 기준은 일단 위생적이어야 했고, 그래서 안에 내부가 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청소하기도 좋고 물이 닿는 부분은 다 꺼내서 청소를 하기가 쉽고요.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집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4.0L 짜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오토 모드로 해놓으면 이 실내 습도에 따라서 강하게도 틀어줬다가 약하게도 틀어줬다가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 약간 스마트한 기능이 있고, 또 물이 없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놓고 나가면 되는 그런 고마운 가습기였고요.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제가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또 제가 정말 아끼고 저를 행복하게 해줬던 식물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식물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새해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재밌는 정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